안녕하세요. 아파천입니다. 네. 예,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네, 우리 천도 해야 됩니다. 아파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보자고 했는데. 네. 뭐 질문을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질문하실 겁니까? 우리 아파천님 오늘 사실 네. 이 청년 부부로서 너무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취임 1주년으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네. 우리 아파트에 대한 큰 말씀을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전세와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강한 좀 발언이 나오셨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전세를 없앤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 이제 집값 상승, 갭 투자, 전세 사기, 네. 월세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좀 점검 시간인 것 같아서 네네네. 오늘은 정치 얘기보다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절대 안 되고요. 네. 이 발언이 이제 우리 삶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이제 영향이 끼치는지 또 우리는 또 지혜롭게 어떻게 이 정책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네. 딱 세 가지 세 가지. 또 세 가지. 네,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나 또 해야 되고 짧게 합시다. 예. 네. 이게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짧게 핵심만.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요즘 뭐 긴 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감사하게 우리 아파천님께 예. 또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예. 전세는 이제 사금융적 성격이 있다. 예. 전세 대출이 집값과 전세 사기에 영향을 줬다. 전세 축소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인식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우리 아파천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전세는 원래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예,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다 월세 같은 거죠. 렌탈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달이 뭐 이렇게 사용료를 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임대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몇십 년 전부터 이제 그 보증금을 많이 받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집주인들은 또 자금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추세들이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어떤 제도나 전통이라는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 나라만의 어떤 특징들이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을 한 것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변화가 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맞춰서 무난하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그대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다른 형태의 어떤 제도들이 생기는 거고 문화가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제도였고 지금은 이제 월세로 전환도 많이 되어 가는 추세고 뭐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요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뭐냐면 아마 그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아마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그렇죠. 월세화가 된다. 뭐 이런 걸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예.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래요. 예. 이거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은 배제하고 네네. 이제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방송에 또 발언한 부분은 그래요. 서울에 이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이게 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집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실수요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세는 없어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착이 너무 오랫동안 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 네. 실질적으로 없앤다라고 당장 정책적으로는 밀어붙이더라도 쉽사리 없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대통령의 의견은 네.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요거는 사금융적인 성격이 조금 예. 있어서 점차 사라져야 합니다라고 네네.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실수요자 분들은 이제 다른 반대쪽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 힘들어진다라고 하니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전세로 살아볼까 또는 아니면 우리가 전세로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멈칫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님의 생각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요점이 그러면 질문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보면 네. 요점이 전세, 월세 뭐 어떤 거죠? 전세 첫 번째는 이제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도리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월세도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정부에서는 이 전세를 없애겠다라고 하니 네네. 그럼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전세 없이는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저희 또 신혼 부부 입장에서는 전세로 이제 좀 좋은 집에서 계단 타기라고 하죠. 네. 좀 좋은 집에 살아봤다가 나중에 이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서 맞죠. 네,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가를 마련하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돈을 모으고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세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매매로 바로 들어가 봐야 되다 보니까 그거 쉽지 않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부부가 일한다라고 해도 뭐 대출이자나 그렇죠. 이제 네. 원금 상환이라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되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전세라는 이제 제도를 갑자기 나라에서 없앤다 또는 뭐 사라져야 될 제도다 뭐 이렇게 대통령이 표현한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걱정은 살짝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월세 가격이 좀 폭등하는 뭐 그런 추세. 그렇죠. 발언을 요약을 해보면 대통령이 뭐 전세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약간 오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또 대통령과는 다른 쪽 야당 쪽의 개념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내용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뭐 그럴만하니까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부동산 현상에 대한 것만 제가 조금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가 가격이 지금 뭐 없어지고 전세가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것은 저번에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정책을 그리고 그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정책을 펼치는 당사자는 항상 이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본인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예를 들면 전세 매물 뭐 감소나 매물이 마른다고 하죠. 그렇죠. 매물이 마르는 현상이나 그 다음에 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던가 이런 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위반한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했는데 잘못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라고 시인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곧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또 어떤 부작용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들이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도 지금 없고 물건도 없고 월세 가격도 지금 폭등하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한 3년 전, 2년 전 이럴 때 착공했던 물량들의 수치를 보면 돼요. 착공하거나 분양을 했거나 하는 물량들을 보면 되는데 그런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사람들이 심지어 몰리는 지역인데 뭐 지방은 인구가 빠진다고 그러더라도 인구가 빠지는 지방들도 어떤 적정한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전셋집이 귀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몰리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제 부작용들이 심하게 엄청 일어나죠. 크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 공급을 풀어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해서 올 1월 달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다주택자 규제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펼치기 시작해서 중과세도 다시 부활을 시켰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생각한 것만큼 공급이 확대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지금 5월 9일, 10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활이 되고 난 이후부터 물건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잠궜어요. 그렇겠죠. 이제는 팔면 더 이상 손해겠죠. 예, 급하게 팔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그렇게 지금 급하게 팔면 남는 금액의 한 80% 이상을 또 세금을 내야 될 상황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죠. 절대 팔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러면 이걸 강제로 이제 빼앗아 가든지 뭐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후속 대책으로 이야기가 한참 지금 말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게 보유세를 다시 인상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있겠지만 아직 그건 정책이 시행이 안 됐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건이 잠겼고 그 다음에 공급 그러니까 착공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없어서 원래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에 없고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 물량이 부족할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작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견됐던 부분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의 방향도 약간 실수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수를 해서 생각한 것과 다르게 부작용이 난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필요한 물량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추가로 조금 더 물건이 잠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은 더 오르거나 전세 물건은 아예 품귀가 일어나서 또 월세로 갈 수밖에 없거나 악순환이 되는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이제 전월세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전세가 사라질 수는 없는 제도가 돼버리겠네요. 당분간은. 사라질 수도 있겠죠. 예,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사라질 수는 없는 제도일 것인데 그것을 뭐 대통령의 의지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전세는 없애겠다. 이건 약간 뭐 누가 그걸 이렇게 쉽게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죠. 지금 전세 가격이 너무 그래서 급등하면 그 전세금을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들은 다 또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전세를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럼 또 그런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금을 많이 받는 집주인들이나 투자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해서 투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정부의 어떤 생각인데 일부 맞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아까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거의 없다. 착공 물량, 분양 청약 물량 이런 것들이 미리 앞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작용들이 뭐 반사적인 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매매가가 올라가든 전세가가 올라가든 뭐 임대 가격이 올라가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잘 없다는 겁니다. 예. 정말 쉽지 않군요. 예. 원래 그래서 뭐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제일 고생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평균치를 맞춰서 많이 올라도 안 되고 또 많이 우리가 집값이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집값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빠지면 경제 전반적으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수준에서 예전에 그 또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죠. 물가 상승률 정도만 완만하게 상승하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없는 물량을 갑자기 어떻게 만들겠어요? 절대 만들 수 없겠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뭔가 해결을 한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부작용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뭐 발언을 놓고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그 극과 극에 있는 서로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세게 서로 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뭐 본질은 똑같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쓴 정책들이 생각보다 공급량을 해결하는데 물량을 해결하는데 뭐 큰 도움은 또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제 지금의 이런 또 이제 전월세 폭등하는 이거는 사실은 2-3년 전부터 예견이 됐었어요. 서울은 이제 수도권 공급 부족한데 지방도 좀 있으면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것인데 공급 부족하면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 같은 또 나름대로 경험을 한 경험자들은 다 예견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게 부작용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이미 예견도 돼 있었고 일단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던 맞습니다.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저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많은 케이스들이 조금 대응하는 법을 아파트님께 여쭤볼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는 이제 현 상황에서 무주택자 무주택자.
저희 같은 무주택자, 네. 두 번째는 이제 1주택자들, 네.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 마지막에는 투자자들 관점에서 아. 현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지혜롭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좀 어렵죠? 마지막 질문인데 제일 어렵죠? 마지막 질문에 한 서너 가지 질문이 있네. 네. 이게 마지막 질문 맞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다주택자, 투자자.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네. 각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 네. 그럼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물량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임대가는 물건이 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임대가가 올라가겠죠. 물건이 귀하면 뭐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매매가든 임대가든 물건이 귀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약간 그럼 매매가가 올라갑니까? 임대가가 올라갑니까?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경험을 해보면 부동산 경기가 바로 살아나거나 정책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정책들이 없거나 다시 말해서 규제책인 상태들이 아니거나 그러면 매매가부터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그러면 매매가가 바로 먼저 올라가진 않고 그럴 때는 또 매매는 조금 먼저 기피하다가 우리 그렇잖아요. 집을 사려고 했다가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런데 좀 집을 사자마자 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시절에는 우리 사회자님 어떻게 생각해 가겠어요? 그러면 매매 바로 안 하죠. 그렇죠. 고민이 네. 많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전세로 살다가 한 번만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집 사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임대부터 선택하는 수요가 많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임대가부터 올라가죠. 예. 그래서 물량이 부족할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정책으로 규제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면 사람들이 임대를 먼저 선택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임대가부터 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대가가 매물이 부족해지고 임대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매매가하고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전셋집을 구하다가 또는 월세집을 구하다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구조가. 전세 대출 받아서 이렇게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또 내느니 월세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겠죠. 사람들은 당연히 판단을 하겠죠. 집을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지금 집도 알아보러 다니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차라리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좀 너무 힘들다. 집을 사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거 집 사가지고 이자 내는 돈 크게 차이 안 나고 월세 내는 돈하고 크게 차이 안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기만 두드릴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자, 자 1주택자, 다주택자, 투자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임대가든 매매가든 특히 유망 지역부터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절입니다. 그 앞에도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은 뭐 벌써 매매가도 올랐지만 지방은 아직까지 매매가는 많이 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일부 핵심 지역들은 벌써 올랐지만 그래서 일반 매매 물건은 많고 근데 전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전월세 물건들은 굉장히 귀해요. 특히 전세는 완전 풍귀해요. 뭐 1000세대 2000세대인데 매물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무주택자는 지금 이번 기회에 전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주 우리가 뭐 A, B, C, D급으로 굳이 나누면 C급 이하의 물건 아니고서는 그 이상의 물건이면 A, B급이나 뭐 C급 이상의 물건이면 집을 구입을 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1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거나 자기가 좀 원하는 지역에 자 갈아타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시절에는 어떤 전문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갈아타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너무 못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C-급 이하예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뭐 지금 처분도 잘 안 되겠지만 이거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걸 처분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 B 이상의 물건이에요. C 이상, B 이상의, B급 이상의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시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금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으시면 이것도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다음 집은 미리 좀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찜을 해놓는 거군요. 예, 그렇죠. 미리 선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수익을 볼 수도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했죠. 전제가 있죠. 먼저 갖고 있는 물건이 B급 이상 정도는 되는 물건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시려면 저를 뭐 욕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니 무슨 돈이 없는데 대출도 요즘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그리고 나라에서 요즘 두 개 다 뭐 욕하는데, 그거는 다른 개념에 그냥 제가 부동산 가치만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률이나 부동산 지금 어떤 방향성이나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 본질만 가지고 그렇죠.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있는 것도 홀딩,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잡아라. 네, 그래서 주식으로 치면 그래서 양쪽을 불타기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양쪽을 다 수익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주택자나 투자자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 정부의 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주택자는 아이러니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들은 생기고 있고 정책적으로 억압은 받는데요. 중요한 건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아, 그럼 예. 참 다주택자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투자자이면 뭐 다주택자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뭐 자금만 현금만 들고 있는 투자자일 수도 있고, 뭐 현금만 들고 있는 투자자는 뭐 이렇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겠죠. 빨리 사세요, 좋은 걸로. 똘똘한 한 채로 빨리 구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주택자는 그러면 이제 자기 어떤 처한 자금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다음에 자기가 물건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의 어떤 위치들에 따라서 지금 규제 지역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를 정해놓고 자기 상황을 대입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를 것인데, 어쨌든 가격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오른 지역도 있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라가고 있군요. 예, 지방도 주요 도시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인구 뭐 몇만 안 되는 뭐 시골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광역시 위주, 그다음에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주요 도시들, 각 지역의 주요 도시들 위주로 가격이 이제 당연히 핵심 지역 A급 물건들부터 가격이 치고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아마 지속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요. 공급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정책들이나 제가 항상 말하는 어떤 중간 변수들, 전쟁이나 의도치 않는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 이런 기간들이 원래는 1, 2년 만에 쫙 올라야 되는데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잠깐 멈칫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또 추가로 1, 2년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럼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급하지 않는 상황이면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겠다. 가격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답부터 드리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절이다. 아, 그렇군요. 예. 오히려 저희가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도 것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예.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예. 말씀해 주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요 도시들, 그 광역시급들에서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급들이나 각 지역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다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C급 이하의 물건들, 그 다음에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뭐 굳이 그렇게 구분을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지역에 이제 오래된 구축들, 나홀로 아파트들, C급 이하의 아파트들 뭐 이런 별로 악조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이상의 급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뭐 그거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 뭐 일반화에 오류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 무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아파처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파처님 또 우리 미리 예고를 좀 하고 볼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에 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A, B, C 등급의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가 A인지 네. B인지 C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또 질문으로 그렇게 해도 또,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각자의 각자의 어떤 사정들이 다 다르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뭐 전국 어디에 있는 아파트든지 다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해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 같은 걸로 증문즉답 같은 거, 네. 뭐 바로 해드리면 아마 도움이 엄청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방송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파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